예, 다 들어오셨죠? 아까 나가셨던 분들. 아마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비대면 강의를 그 사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들어봐도 우리가 이제 이거, 능숙한 방법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 좀 공지할게요.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중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 화면, 비디오 삭제는 다 하셨네요. 마이크 삭제 다 제거하셨고, 그 중간중간 화면이 계속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 문서 다운받아가지고 공유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화면이 계속 앞으로 돌아간 건데 이거 저작권에 걸립니다. 화면 다운받으신 분들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혹시나 그분들이 나가셨다면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까 이어서 후반부 우리가 좀 달려봅시다. 예, 제가 이제 아까 했던 것만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제주도 이제 음식 문화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신화부터 옛 기록을 통했고, 그 다음은 일생의례라는 그 제주도의 풍습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 예. 저도 제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이거 촬영 분위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완전히 까맣게 음영 처리돼서 나옵니다. 목소리만 듣는데 좀 지루하겠지만, 뭐, 좀 참아주시고, 예, 아까 이런 거 봤고, 우리가 혼인의례 음식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까 봤죠. 그래서, 어떻든,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네. 가시어멍이라는 말이 이제 제주도 말인데, 가시는 그 중세구가 나옵니다. 15, 16세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제주도만 쓴다고 생각해요. 함경도도 쓰고 평안도도 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외곽 끝자락에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 말이 너무나 특이하고 변종의 언어이다. 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제주도의 그 일생의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서는 어떤 풍습들이 있고 어떤 말을 쓰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초상이죠. 예. 초상을 치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팥죽이 나오는데 사돈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돈집에서 뭐 사위든 며느리건 이제 사돈집에서 팥죽을 씁니다. 그리고 팥죽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벅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이 드는 양을 보고 이게 뭐 허벅이 한 대짜리인지 두 대짜리인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썼고, 그 다음에 팥죽을 쓰고 이제 사돈집으로 가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친척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상주들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뭘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복전이어서 그런 음식으로 주기도 했고, 또 하나는 팥이 사악한 것들을 예방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팥죽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팥죽이 집에서 쏘가기가 어려우니까 장례식장에서 쏘주기도 해요. 이건 누구가 오늘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도 다 귀찮아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음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 몫이다 이러면 어느 사위 몫이다, 어느 사돈집 몫이다 이러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풍습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팥죽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음식 용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팥은 재료고 죽은 음식 종류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세시 음식으로 동지 팥죽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팥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구덕 받지 않습니까? 애기구덕. 애기를 넣는 거니까 애기구덕. 재료는 다 대나무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지금 쌀을 담으면 쏠구덕. 그 다음에 떡을 담으면 떡구덕.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물러벅을 담으면 이거 물구덕. 그 다음 뭐 많이 씁니다. 송키를 담으면 송키구덕. 그러니까 그 구덕은 재료고 내용물을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내용물 플러스 도구, 재료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그 다음 제주도의 특징이 부조죠. 이제 지금 10월 이제부터 아마 잔치 많겠죠. 잔치 먹으러 이제 많이 다닐 텐데 뭐 초상이야건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제주도는 부주도 있지만 겹부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에서 산 사람들이야 익숙해지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정말 부주 많다 이야기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상갓집에 갔는데 내 아는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 그 집의 아들을 내가 알아서 갔지만 딸도 알아. 두 번째 동생도 잘 알아. 그러면 우리는 개인 부주를 다 줍니다. 이게 겹부주죠. 그리고 개인들이 다시 부주에 합당하는 답례품을 줍니다. 과거에는 다 물건을 줬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상품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간소화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현주로 서귀포 지역에서 있던데 사돈끼리도 부조합니다. 바깥사돈은 바깥사돈한테 주고 안 사돈은 안 사돈끼리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잔치 몇 번 있으면 정말 월급이 다 날아갈 정도로 그 부조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또 특징은 부조금은 다 개인 겁니다. 자기가 받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래서 각자의 부조금입니다. 자기가 쓸 수 있고 결론은 뭡니까? 알아서 또 갚아야 되겠죠, 부조금을. 예.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낯설어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결혼식 때 신랑 신부 각자 자기 부조 받죠. 그리고 그 부조는 자기 겁니다. 부모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모가 장가가는 조카한테도 부조 주고 어머니한테도 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겹부조인데 그 겹부조가 오늘날 오니까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하지 과거에는 왜 이러한 부조들이 겹부조가 생겼는지를 그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그 이해폭이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부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여기 이제 초상난 집에 일하러 간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렇게 물라복을 다 지고 갑니다. 물동이 하나씩. 물라복을 지고 가서 하나씩 놔주고 그다음부터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10대의 딸들은 다시 서너 번 각자가 또 물을 길어다 줍니다. 그 집에 음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물부조가 일종의 협동정신이고 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수능정신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상해떡인데 잠시만요. 제가 앞에 하나 보고 밑에 안 보여서 제가 참여자들 좀 내리고요. 여기서 알아서 음소거는 해주세요. 여기 하면 이거 이제 글들이 좀 더 잘 보이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상회떡입니다. 이제 밀가루에서 부풀려서 막걸리 반죽을 해서 부풀려서 이제 쪄먹는 것이고 이것도 그 제상에 올리기도 하지만 올린다기보다 그 손님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 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집이 있고 요거는 어디 실습하는 그 집에서 만든 음식인데 이름은 상해떡인데 여기는 호박가루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대로 남아있고 만드는 조리법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재료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로는 퓨전 음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그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례와 관련된 용어로
잠시만요. 제가 여기 밑에 이게 뭐죠? 보면 제가 이거를 좀 다운시키고 예 밑에 글이 안 보이죠? 예 이제 보입니다. 예 호상옷은 표준어 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육지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니까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그러니까 60 오래 살아야 70을 살았을 때에 제주도 그 분들이 환갑이 되면 그 기념으로 거의 호상옷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호상옷을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 옛날에는 다 일일이 수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 태기를 해야 됩니다. 호상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때때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곰팡이가 일지 않게, 좀 일지 않게.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이제야 우리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돌아가시면 그 장례 일체를 담당해주는 것들이 이미 그 산업화가 되어 있어서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죽어서도 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농담들을 하지만 어쨌든 호상옷은 태기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 좀 돈이 든다는 것. 그래서 제주도의 부모님들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호상옷도 준비하고 삼배 같은 것도 다 사놔둬요. 광목하고 상복 만드는 감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내가 죽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다 했었습니다. 고적은 지금도 합니다. 친척집에 상이 나면 각자 부질할 수 없으니 공동으로 집안마다 얼마씩 딱 정해요. 그 집안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설배는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그 영구차가 나갈 때 그 차가 나갈 때 앞에 그 운구할 때 여자들이 앞에 서서 소복을 입고 그 다음에 흰 광목으로 그 줄을 만들어서 어깨에 지고 나가는 그거를 우리는 설배라고 하고 이제 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상비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장은 고유입니다. 영장은 표준어로도 씁니다. 영장밭이 있고 밭은 이렇게 시옷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영장밭이나 장밭이나 같은 말이죠. 어디 갔다 왔수가 하면 장밭디 갔다 왔죠. 이제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장밭디 갔다 온 떡은 또 애기들한테 함부로 안 줍니다. 아주 조심해서 귀신이 붙어왔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그 유교식 장례입니다. 요즘은 이제 종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것들을 다 잘 지키지 그 절차들이 조금씩은 다 간소화됐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유교식 장례로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머리창은 지금도 하는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자들 머리에 남자들을 2번 쓰는 거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흰 천을 이렇게 매다는 거 있죠. 그거를 머리창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직관입니다. 직관. 태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태기를 해서 유교식으로 할 때는 몇 시에 하관을 해라 그러면 하관 시간 맞춰서 장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발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화장을 할 경우에는 발인식이 상당히 일찍 합니다. 아침 최소 7시. 왜냐하면 화장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매장을 할 경우, 자기 그 묘지가 있어서 매장을 할 경우에는 발인 시간들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다음 귀향풀이도 유교식입니다. 종교에 따라 트렁크에다가 아마 좀 다르게 하는데 예 소리 꺼주세요. 지금 소리 키신 분 소리 꺼주세요. 네. 어디서 제거하죠? 박명수님 음성 소리 제거해 주시고 네 제거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향풀이는 유교식이어서 요즘도 하는데 하도 시끄럽다 뭐하다 하니까 간단히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귀향풀이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첫째는 망자를 위한 겁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을 묻고 와서 저승에 당신 갈 길을 제대로 가십시오. 두 번째는 제대로 가서 살아있는 후손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혼사는 제주도에서는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육지부에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사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5세가 넘으면 대부분은 한 20세가 넘으면 하긴 하는데, 그 이제
죽은 사람끼리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사망을 했는지에 따라 여자 남자도 같은 유형의 사람으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죽은 혼사 절차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차와 똑같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서 중매를 하고 실제 혼수품을 만들고 실제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여자인 경우는 여자 집에서 이제 혼인을 하면 그 남자 집에서 그 제사를 또 다 지내줍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오늘날은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지금 결혼을 안 하는 판에 무슨 죽은 혼사나, 죽은 혼사의 의미는 그거죠. 처녀 귀신 안 만들겠다, 총각 귀신 안 만들겠다 하는, 그다음 배를 잇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떡, 빙떡, 성회떡은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이고, 빙떡도 재래 음식이, 의례 음식입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귀해서 초상 때도 좀 여유 있는 집에서나 만들고, 제사 음식으로도 명절 때도 가끔 만들긴 합니다. 특별 음식으로. 근데 빙떡은 의례 음식인데 지금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해서 식당에 가면 기본 음식 말고 그냥 맛보기로 주기도 하죠. 좀 변형이 됩니다. 사이즈를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빙떡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밀가루가 점성이 없죠. 그러니까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검은 회색빛이 나요. 근데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잘라 먹어보고 좀 점성이 있다 그러면 그 밀가루 섞은 거죠. 그리고 색깔이 조금 흰색이 난다 그러면 다른 재료를 같이 섞은 겁니다. 그래서 왜 칼국수도 만들어 보면 메밀 칼국수는 딱딱 잘라지잖아요. 길지가 않아. 그게 이제 메밀만 쓴 겁니다. 어떻든 빙떡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제주도의 대표 음식으로 아까 몽국하고, 그다음 빙떡이 또 유명한 건 속에 무채를 넣어서 만들어서 아주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가끔 빙떡에 생선옥도 한 조각씩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의례와 음식을 보면 제상을 버리는 거, 이렇게 상을 버리는 걸 상신근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역에 따라서. 모든 지역, 제주도에서 모든 지역이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상신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심그다라는 말도 쓰고, 이게 제상을 나열하는다는 표현이고, 자, 이게 이제 아까 잔치에서 제가 문전제 말씀드렸었죠. 좀 전 시간에. 지금 이렇게 제상을 버리면 여기 올라가는 음식은 재물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계절마다 다르고, 이제 이건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본상을 차리면 여기에 이제 축을 써서 지방을 올리는 집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집도 있습니다. 위패를 올리는 집도 있고, 그건 다 다릅니다. 요거 하나가 더 제주도는 있습니다. 이게 문전상입니다. 이거는 집안의 문신에게 드리는 제상인데 제주도에만 있고, 이거는 무속신화 중에 문전본풀이라고 있습니다. 왜 남선비하고 문도령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7번째 아들인 녹디생이가 왜 어머니 계모를 죽여가지고 자기 난 어머니는 이제 물속에서 연못에서 한 3년 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살려내가지고 조항을 항상 불을 쬐면서 조항을 담당하는 여신이 되라고 해서 어머니는 이제 조항신으로 모시고 아들이 문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제사 때 문전상을 차리고, 문전제는 언제 지내냐면 본제사 하기 전에 들어오는 현관에 이제 이 상을 갖고 나가서 문전제를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본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주도 말에서 문전제 이야기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반태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이제 반기에 해당되고, 태우다는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도 왜 우리 어디 가면 여러분들 친목하면 물건들 막 나누죠. 반 태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 반이나 너 가져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제주도에서 특히 제사 음식에 제사가 끝나면 그 1인용 접시에 제사 음식 전부를 조금씩 다 올려놓습니다. 젓갈도 숫자 나눠줄 사람이 많으면 젓갈도 반으로 나눠요. 반 조각 올려주고 사과, 배, 과일도 제주말로 한 갑이라고 합니다. 아주 얇게 잘라서 그걸 전부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식객반 하나를 딱 보면 제사 음식에 뭘 차렸는지를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서양에서 말하는 뷔페 음식의 원조가 아닐까. 뷔페 음식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고르는 단점은 있지만 제주도의 반기는 차린 음식 모두를 골고루 올려놔서 남들에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주말 식계는 이제 표준어 제사라는 말은 다 아시겠고 사람들이 이제 식계 먹으러 간다, 뭐 맹질 먹으러 간다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때 그 제주도의 특징이 당 친척집만 제사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옆집에 살면 가요. 그전에는 요새는 안 가지만 그리고 친목에서 제사 먹으러 가본 적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친목 중에 집안에 부모님 제사다 그러면 제사 먹으러 갑니다. 같이. 이게 외집분들이 와서 상당히 낯설어하는 풍습이에요. 제사는 딱 자기 친척들만 다니고 그 다음 또 제주도에서는 그 사위 입장에서 본다면 처갓집 제사 가는 거 당부모 제사 이외에는 자기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와보니까 뭐 할아버지 제사도 가고 누구 제사도 가더라. 그러면서 제주도 풍습이 재미있다는데 그거는 또 제주도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펴볼 때 현 시점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막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문화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특히 전통 문화는 그러면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왜 식계는 이런 형식으로 왔을까?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만들어 먹었을까? 지금까지 왜 유지가 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이 기준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40년 전에는 어땠고 30년 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1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모습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통 문화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오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사 음식 중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삼명질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여기 제주도에 둔비전 올립니다. 항상 다 젖꼬지에 깨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죠. 그 다음 소고기죠. 그 다음 생선구이 올린 거죠. 근데 가끔 그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기 집에 제사만 지내다가 처갓집 제사 갔다 온 다음에 처갓집 가서 막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기 집하고 다르다고. 물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제사는 집안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생선. 이렇게 등이 위로 가게 올리는 집이 있고 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OX로 얘기 못하는 겁니다. 예.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젓갈에 뭐 문어젓도 있고 소라젓도 있죠.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라 판매량이 급감해가지고 지금 어촌계 중심으로 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많이 팔죠. 저도 가서 좀 사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어나 소라젓은 주로 어촌 마을에서 이걸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거 비싸서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마을에 제가 조사 가보니까 당신네 집안에서는 소라젓을 안 올린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니까 소라 생김이 좀 동글동글하죠. 이거 소라 둥글어가지고 이제 굴러가는 모양을 닮아서 자손이 구른다고 우린 하지 않는다 하는 집이 있는데 요즘은 별미로 이렇게 소라젓도 올리고 뭐 전복죽도 많이 올립니다. 어떻든 제주도에서는
이런 것들은 별미지만 이렇게 젓갈을 올리는데 제주도에서는 젓꼬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주도에서는 이 젓갈을 담당하는 건 남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젓꼬지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젓을 칼로 장만을 해야 되고, 나중에 숯불에 구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남자들이 전담을 하다가, 우리가 70년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부엌에 혁명이 일어나죠. 가스레인지를 쓰고 싱크대가 도입이 되면서 조리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를 사기 또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자들로 다 옮겨서 여자들이 지금은 거의 담당을 하고, 아까 잿쌈 버리는 것도 거의 여자들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시리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보통 침떡 또는 친떡이라고 하죠. 시루에 쪘다 하는 뜻이고, 쌀가루로 만들면 백설기라는 말을 쓰고, 요즘은 이 설기떡도, 설기라고 하죠. 설기떡도 별미로 만들어서 먹고 팔기도 합니다. 좁쌀가루로 만들면 주침떡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상에 올리는 건 백설기입니다. 주침떡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제사 음식으로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전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전제를 지내고 나면 이건 어머니 담당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전부 뜯어냅니다. 상에 일린 것들을. 이게 걸명이죠. 다 해서 이건 조왕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조왕신이 부엌을 관장하니까 요즘 붓두막도 없고, 그래서 싱크대에 이렇게 올리는 집도 있고 올리지 않는 집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몇 집을 다녀보니까 며느리한테 이 문전제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전제 고해서 이제 내년부터 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고해서 문전제 안 하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걸명은 원래 본제사 때에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지붕에 뿌렸죠. 옛날에 초가지붕 할 때. 그러다가 올레에도 뿌리고, 예, 이거는 귀신이 올 때 오늘 내 제사면 나만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벗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오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귀신들이 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올레도 뿌려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랬는데 요즘 주택 구조가 이 헌식할 수 없는, 걸명을 뿌릴 수 없는 구조이죠. 가끔 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집 현관에 비닐에 싸서 놓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집 어저께 제사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과 관련되고 있고, 예, 제사 의례는 아까 반태우다, 조항할망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산땅, 물러벅은 아까 사전에서 봤던 것이고, 목적도 했습니다. 옛날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메밀 재배를 하는 동네에서는 좀 많이 있지만 겨울을 할 수 있고 여름엔 할 수가 없죠. 청목을 써서 올렸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두부해서 이제 둔비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빙떡을 전기떡이라고도 합니다. 곰밥은 제주 사람들 많이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맨쌀밥을 곰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말 쓰면 너 곰밥 먹은 소리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주는 제주로서 제사 때 많이 올리는 감주를 만들어서 섞고 지금은 거의 없죠. 예. 산맹질은 집안에 따라서들 할 겁니다. 산소에 가서, 그러니까 제사를 보통 3대까지 지내면 그 윗대사를 지제한다고 하죠. 지제한 조상 중에 모여서 혈족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봄에 산맹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맹질은 그거죠. 산에서 지낸다. 이 사진은 어디 거냐면 아까 맨 앞에 삼성신화 말씀드렸었죠. 삼성신화에서 세 남자가 있으니까 책에 보면 병랑국이나 또는 일본국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제주도 건너왔죠. 외국에서 건너온 여자들입니다.
그 삼공주를 위한 사당입니다. 여기가 온평리 가면 혼인지가 있는데 혼인지에서 북쪽으로 건물 하나를 지어서 거기 사당, 그러니까 사당제에서 위패만 모셨습니다. 뭐 그림도 없으니까 위패를 모시고 그 문은 6월 10날 6월 10날 이 제사를 지낼 때만 문이 오픈이 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제사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 2번을 가봤는데 혹시 내년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6월 10날 오전에 제사를 지내니까 혼인지에 미리 알아보고 이 제사도 한번 참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삼성재단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고 요 제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디 거 가져왔냐고 하니까 다 그 삼성재단에서 이 제기를 가져다가 하는데 이렇게 그 산신과 토신과 일반 그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음식이 다 생식입니다. 화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음식 준비는 남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마을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사진 지금 축소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물라하고 병랑국 세공주를 모신 그 거다한 위패를 이거 지금 쓴 겁니다. 제사 보면 다 생식으로 올린 것이고, 이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복포구에 가면 여기 해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호가 잘 돼 있는데 음력 정월 5일 날 해신제를 지내고 이게 지금 현재는 화복동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때가 되면 막 현수 플래카드 붙여요. 해신제 지낸다고. 그래서 이때도 1월이라 아니 한 2월 1, 2월 됩니다. 그 날짜는 조금씩 다르니까 현수막이 보이면 이 제사을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화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게 이제 화복은 이게 마을제 형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지내기 전에 며칠까지 이렇게 금줄 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금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신사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해신지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비각, 이건 이제 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례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갔을 때는 원래 이런 속에는 여자들 못 들어온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설마 마을 공동체의 제사인데 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서 막 저희가 분노했는데 여자들이 그 밖에서는 또 마을 그 주민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막 천막 쳐가지고 떡국 날라주고 떡국을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건 또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일손을 빌려서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정작 이러한 의례에는 또 참석하게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어서 끝난 다음에 무죄 항의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거 올해구나. 원래 1월에 가니까 다행히도 들어갈 수 있어서 앞에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중심으로 지내는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유교식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상 음식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혼인, 상장례, 제사의례까지 그 의례와 음식들을 보았고 우리가 오늘 시간은 전통문화와 음식이 이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일상 음식의 용어는 어떤 거냐. 아까 제주 음식 용어도 처음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보리밥, 김국은 바닥 섬 지역에서 먹었습니다. 제주도도 섬이지만 그래서 이 김은 자연산 돌김, 겨울에 김치치 해가지고 국을 만들어 먹었고 해산탕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먹었는데 그 조업법을 보면 보리는 보리 플러스 밥이죠. 그러니까 재료와 음식 종류. 김도 김 재료의 국은 종류죠. 해삼도 재료의 탕은 종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벗이라고 해서 그 바닥 이제 여름에 많이 바다에 딱 붙어 있는 거 이거 떼서 이제 가끔 무쳐 먹는데 이것도 군벗 무침 저희는 삶아서 그냥 좀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무침도 요즘 가끔 별미로 해서 그 만들어 먹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그냥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기억할 때 과연 뭘 기억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한 겁니다. 일상 음식 종류로 보면,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음식 중에 이제 여름에 먹는 냉국인데, 제주도 모든 음식의 주 소스는 된장입니다. 된장하고 간장. 그러니까 소금은 제주도 거의 안 났어요. 해안마을 따라서 그 소금밭이 있긴 있어도 너무 하품이고, 그러니까 소금이 일단 귀해. 그러니까 소금을 양념으로 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새우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우젓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제주도는 콩농사는 했으니까 모든 음식이 국엔 다 된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날된장을 먹는 유일한 지역이 제주도가, 냉국을 먹을 때 아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오이 냉국 하면 날된장을 풀어 먹는 거, 된장만 냄새 난다고 아마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육지부에 가면 소금 간을 하죠, 냉국도. 그럼 또 제주도 사람들은 그거 보기 어색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날된장 먹는 것이고, 제주도 음식에는 고추장 안 들어가요, 원래. 고춧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고추 농사에서. 그래서 고추장이 들어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그 조리법은 다 육지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조림 같은 거 할 때 있죠. 갈치조림, 생선적이 고등어 조림 할 때 보면 고추장이 들어간 건 그건 육지식이고, 그 식당은 외지인들 입맛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제주도 사람들이 먹을 때는 그걸 못 썼죠. 귀해서. 그리고 물회도 다 된장을 넣어서 만드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보말이나, 예, 깅이는 제주시 지역에선 깅이라고 쓰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갱이라고 씁니다. 여름 이제 거의 다 갔죠. 여름에가 맛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일상 음식으로 많이 먹었고, 콩잎은 원래는 자랄 때 솎아주는 개념으로 아주 여린 콩잎을 몇 개 싸서 먹었는데, 원래 콩잎도 비린내가 나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콩잎이 워낙 쌈재료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전국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식 재배를 해요. 먹는 식용으로만. 우리처럼 그 콩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콩국은 육지부도 먹습니다. 근데 제주도 콩국하고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고, 제주도 콩국은 몇 번 만들어 보면 쉬운데 좀 만들기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콩국은 가끔 식당에 가면 별미로 좀 주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집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멜젓은 우리 다 아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쉰다리는, 예, 여름철 그 음식 상하니까 거기에 누룩 넣어가지고 발효 음식이죠. 근데 지금 그건 이제 과거에 먹었고, 가끔 그 제주도 이제 음식 해주는 데 가면 별미로 쉰다리라고 해서 만들어서 주면 저희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전통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쉰다리를 원래 먹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와 최근에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제주도 발효 음식이구나 이렇게 먹으면서 다시 기억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쉰다리의 생명력은 아주 길어질 겁니다. 음식이 살아남는 한 그 이름을 부르는 이름도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만홍지는 세시 음식으로도 쓰여 있지만 봄에 만들어서 먹는 것이고, 제주도만 만들어 먹었죠.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콩죽도 먹긴 합니다. 콩죽도 먹고. 세시 음식은 이외에 많이 있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세시 음식은 계절 따라 먹는 겁니다. 1월에 정월에 뭘 먹었고 2월에 뭘 먹었고 하는 그건데, 여기 보면 닭죽은 닭죽은 우리 옛날에 보면 닭 먹는 날이라고도 하고 독 잡아 먹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력 6월 20일이 되면 닭을 잡아 먹어서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었는데 봄에 병아리를 사다가 마당에서 키웁니다. 식구수대로. 그래서 중딱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닭 먹는 날인데,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막 초복, 중복, 말복, 닭 먹는 날이라 그래서 얼마나 요란뻑지근합니까? 식당에 줄 서서 먹는다는 화면도 많이 보여줘서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도 중복이나 말복이 되면
음식점으로 달려가는데 원래 제주도의 전통적인 방법은 음력 2월 20날에 닭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게 추복하고 중복 사이가 돼 음력 그 20이시죠. 6월 21일이가 그런 세시 음식이 있고, 그다음 개역은 이제 6월에 보리 농사를 다 치우면 장만을 해서 7월부터 원래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이 되면 어머니들이 보리 이제 볶아서 갈아서 개역으로 먹었던 그 옛날의 개역은 순수 보리가루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뭐 당원도 나눠먹고 맛있게 중간에 설탕도 나눠먹고 지금 미숫가루야 온갖 곡식을 다 섞어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름에 먹었던 그 세시 음식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동지팥죽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자리문회, 이게 쉰다리, 그 다음에 이게 콩잎에 제일 궁합 맞는 게 멜젓이죠. 근데 가끔 왜 텔레비전에 보면 육지에서 서울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구우는 집 가면 왜 제주도식이라 그래서 종지에 멜젓 넣어가지고 구워주는 거 있죠. 멸치 조림, 멸치 젓국물을 끓여서 같이 찍어 먹는 게 이게 제주식이다 이러면서 제주식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갈치, 요즘 먹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호박이, 익은 호박이 나올 때.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갈치 호박국. 이렇게 식재료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제주도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만홍지, 아까 계절 음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육지부에서는 그 뿌리마늘 배에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가 삶아서 무쳐 먹죠. 그 무쳐 먹을 때 이렇게 장아찌도 담그는 겁니다. 이게 저장식품이니까. 그래서 이거 여름 내에 먹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제주도 음식 중에 또 하나, 이거 옥동 미역국. 그러니까 그 국재료, 생선을 국재료로 쓴다는 건 무지 재료가 신선해야 되겠죠. 아까 갈치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고등어국이나 이런 것들도 제주도 음식 중에 하나여서 외지 사람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음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구이, 자리구이. 이렇게 해서 아까 구이도 자리 음식 재료, 구이는 조리 방법. 이렇게 똑같이 음식이 나오는 것이죠. 자리구이는 보기는 먹음직스러운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먹기 진짜 불편한 음식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도 여름 한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양액간, 그 표준어는 양한데 이것도 딱 이때밖에 못 먹는 거죠. 이미 지났습니다. 이거는 추석 전에 그 옛날에는 초가지 물타리에 있던 것들인데 초가지 물타리에 있던 것들을 좀 이 양의 순을 뜯어서 그다음 추석 때 제주도 탕수 중에 하나가 호박이죠. 호박을 아까 이제 국 끓일 때좀 토막을 내어서 요 양액간에 같이 섞어서 무칩니다. 그게 호박탕수이고 그런 것들을 차례 음식으로 사실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양에는 향채소입니다. 향이 강해서 이 맞지 않으면 잘 못 먹는데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요즘은 그 장아찌를 담아서 이제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 조금만 때 지나면 새여서 못 먹는다. 샌다라는 표현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구황 음식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50년대나 이거 여기 1960년대인데 못 고쳤습니다. 제가 60년대까지 먹었는데 이제 가난하고 먹을 것들이 없던 시절에 먹었던 것, 바다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톱밥, 그 다음에 조배기는 좁쌀가루, 감zet가루, 보리가루로 이제 그 조배기를 만들어 먹거나 범벅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메밀범벅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메밀도 가는 채에 쳐서 밑으로 내린 아주 깨끗한 거는 빙떡재료로 쓰고 그 위에 있는 걸 우리 는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는쟁이로 범벅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범벅
이름 종류들이 많은데 범벅 만든 거 보면 바다에서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것들을 삶아서 맛이 없지만 쌀이나 보리쌀이 귀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거죠. 양을 늘려서 이제 먹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재료들이 다 건강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음식점 가면 톱밥은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주도에서 이렇게 구황 음식이 있었고 음식 이름들이 뭐였나, 그리고 짜임을 보면은 이렇게 재료하고 음식 종류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감제밥인데 감제가 고구마죠. 제주도 말로 감제, 표준어는 고구마. 그다음 지실은 제주도 말의 지실이 표준어로 감자죠. 감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좁쌀을 섞은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연기 올라와서 선명하게는 못 찍었지만 이게 감제 방법. 요즘은 별미로 만들어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황 음식들이 다 별미로 만들어 먹는 것들이고 요즘은 건강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톱밥입니다. 이건 아주 맛있게 만든 밥인데 원래 톳이 질겨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동안 삶아서 3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아주 가늘게 다져서 보리쌀하고 섞어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과거 어른들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톱밥이라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서 좀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거는 메밀범벅인데 원래는 는쟁이로 만드는데 여긴 좀 아주 좋은 상품으로 시연하는 집에서 찍은 거거든요. 메밀 만들 때. 성읍에 가서 이제 찍은 건데, 그때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무도 아주 가늘게 썰어서 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속담에 보면 왜 제주도 속담 중에 애비아들 범벅도 금 구워서 먹는다는 말 있었죠. 그러니까 범벅이 이렇게 생기니까 처음부터 너목과 내목을 선을 긋지 않으면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겠죠. 그래서 공동분배의 원칙은 이미 메밀범벅 먹을 때부터 있었다는 게, 제주도는 원래 생활 자체가 우리가 가난한 섬이었거든요. 요즘이야 떠오르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자생력이 강했고 이런 음식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시리국입니다. 가시리국은 아마 동쪽 지역 사람들은 좀 만들어 먹어봤을 것 같아요. 바다에 가면 풀이 있는데 저는 서쪽 지역이라 어릴 때 이거 풀 재료를 기억합니다. 집에 도배하려면 풀 써서 이거 막 빗자루로 발랐던 기억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전에 일본의 어떤 분이 자기네 집에서 특별히 만든 메뉴라 그러면서 모리소가 있죠. 메밀이 점성이 약하니까 이 가시리 가루를 적당한 비율을 넣어서 점성을 좀 강하게,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제 자기네 집에 특허품이라 그러면서 저 갔을 때 그걸 소개해줘서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우리 이거 바다에 있고 풀로도 썼고 국으로도 만들어 먹었다. 이제 그러면서 선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구황 음식이지만 오늘날은 다 건강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전통 음식과 문화라고 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는 최소 100년 동안에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엿기름은 이제 시간은 막 지납니다. 그래서 엿기름은 갱이엿, 당엿, 돼지고기엿, 마늘엿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요법으로도 제주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이건 씁니다. 쑥. 상처나면 빻아서 채매기도 하니까. 그 다음 보리가루, 식초, 백반. 백반은 이빨 아프면 좀 물었다고 해요. 근데 백반은 요새는 벌레 제거하는 데 쓰죠. 야영 갈 때. 요즘 어디 캠핑 많이 가면 그때 백반 가져가면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민간요법으로 했던 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통 음식이 가치 있는 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들어 온 것 중에 사라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 식조류 중에 뭐가 살아남았을까? 조리법 중에 어떤 조리법이 살아남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주 전통 음식이 가치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뭐 정도이고, 그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유형 문화유산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음식이나 어제 우리 한글날 지났는데 한국어나 제주도 말이나 이런 그 무형문화유산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길리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매년 그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급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현장 답사는 받아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천읍 도서관 사서신 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회차 기류의 인문학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